전립선 암에서 그 ADT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고 그 항상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ADT를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ADT 자체가 안드로젠을 디프리베이션 하는 세라피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젠을 이제 차단하는 요법인데, 그렇다면 이제 왜 전립선 암에서 진행이 됐을 때 이런 남성 호르몬을 차단을 하는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남성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어, 사실 전립선 암 자체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발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나이가 저희가 들수록 그 남성 호르몬은 되게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노년층에서 남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남성 갱년기 증상으로 저한테 진료를 보시는 분들 있고, 그런 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제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받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전립선암의 치료에서 남성 호르몬 차단이 또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는데 왜 전립선암하고 이렇게 발병률이 더 높아지고 관계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이 안드로젠은 그 작용을 하려면 그 저희 체내에 이제 안드로젠 리셉터가 세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이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남성 호르몬을 이용하기 위한 이 수용체의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지는 남성 호르몬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안드로 리셉터 발현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저는 제 개인적인 연구 높은 저널에 실었었는데, 거기서 제가 증명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는 게 결국 전립선 비대증도 유발하고 또 때에 따라서 전립선암도 유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 자체는 진짜 굉장히 역할이 다양하고 굉장히 어려운 호르몬이기도 하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진시 황제가 예전에 천수를 누리려고 블루초를 이제 찾으러 다녔었는데, 그 블루초가 결국에 이 남성 호르몬을 이제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저 세상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 자체는 정말 일정하게 유지만 된다면 굉장히 저희한테 꼭 필요하고, 또 테스토스테론이 적어지는 환자들은 그 심혈관 질환 위험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당대사나 지방 대사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필수적인 건데, 어쨌든 이게 적어지면서 자꾸 이제 그 수용체 변화가 생기면서 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적어진 호르몬을 막 적극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전립선도 커지고 때에 따라서 이제 전립선암도 발병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이 일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일단 한번 전립선암에 발생을 했다면 그 전립선암 조직 자체는 그 남성 호르몬을 이용해서 이제 증식을 하거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립선암 환자를 완전히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걸로 이제 전립선을 절제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전립선 조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뭐 해가 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최근에는 전립선암으로 수술하고 PSA 수치가 제로인 환자들은 이런 남성 호르몬 부족 증상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도 좋다는 연구 결과들도 좀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요. 어쨌든 근데 전립선암 조직이 남아있다면 이 남성 호르몬이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낮춰주는 것이 전립선암 진행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는 50 나노그램 per 데시리터 이하로 유지하는 걸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더 적극적으로 2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미만으로 이제 더 낮출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은 전립선암을 증가시키고 PSA를 이제 증가시키고 결국 생존율을 이제 감소시키는데, 이런 남성 호르몬을 이제 억제한다면 전립선암 성장이 이제 억제되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안드로젠 데프리베이션 세라피,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은 결국 암세포의 성장을 이제 억제하는 치료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립선암을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완치를 시키는 건 아니고, 진행된 전립선암을 더 진행을 늦추고 환자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 이제 필요한 치료이고, 그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이 최근에 이제 2차 호르몬제 아파툴라마이드나 아비라테론, 엔잘루타마이드 같은 좋은 이제 2차 남성 호르몬 그 차단요법이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는 현실에서도 기본 백본은 역시 기본은 이 남성 호르몬 차단이어서 언제든지 이런 LH, RH 아고니스트나 이런 제제들은 꼭 필요한 현실입니다. 또한 이 환자들이 뭐 진행이 돼서 항암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남성 호르몬을 일정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남아있는 정상적인 또 전립선 조직이 증식하는 걸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ADT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GnRH 아고니스트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이제 막도록 설계되어 있고, 전립선암 치료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 ADT 요법은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양한 2차 호르몬제나 또 항암 치료를 할 때도 이 근간이 되는 남성 호르몬 박탈 요법은 계속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사실 ADT 치료의 반응을 이제 전립선암 조직이 잘하지만, 장기간 테스토스테론 억제하면 또한 이 내성 기전이 발생해서 대부분 환자들에서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이제 호르몬 차단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CRPC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CRPC로 진행 이후에도 그 안드로젠 리셉터 신호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 차단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2차 호르몬제 보면 이렇게 컴플리트하게 안드로젠을 블락화하는 것도 있고, 안드로젠 합성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고, 최근에는 파프 이니비터와 같이 어떤 단계를 이제 절단시켜서 그 전립선암이 진행하는 걸 막는 치료도 있겠고, 고식적으로 이제 키모세라피, 독세탁셀이 캔서셀을 직접적으로 이제 죽이는 역할도 하겠지만, 이 치료에 항상 병행되는 것은 ADT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립선암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좀 한번 보시면, 이 병기 설정이 전립선암은 다른 암과 다르게 이제 초기를 2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기는 저희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우연히 발견된 케이스를 1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2기부터가 이제 진짜 저희가 진단을 한 케이스인데, 조직 검사상 이제 진단이 됐고 영상 검사를 찍었더니 전립선에만 이제 국한됐을 때 저희가 2기로 생각하고, 3기는 이제 전립선 껍질 그리고 정낭에 가 있으면 3B, 그 4기는 인접한 뭐 직장이나 방광에 가 있을 때 이제 4기로 표현을 하는데, 다른 암들과 다르게 또 이 T 스테이징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 M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M1A는 근처 림프노드로 이제 전이가 됐을 때, 뼈 전이를 이제 전립선암 다른 암보다 조금 쉽게 하는 편인데, 그때 바로 1B로 넘어가고, 이제 다른 그 내장 지방에 다른 기타 다른 데로 전이가 되면 1C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에서는 그 T 스테이징 못지않게 전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이 여부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전립선암이 이제 원격 전이를 하는 순간 사실 전립선 자체를 없애고 치료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이미 전이가 된 상태에서는 원발 부위를 제거하는 게 큰 의미는 없고 전신적인 치료가 사실은 필요한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암하고 또 다른 게 이 분화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글리스코라고 해서 전립선 조직을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지저분한 조직이 많을수록 9에서 10으로 넘어가고 이제 약간 분배가 이제 깔끔하게 되는 걸 이제 그 저등급으로 해서 그리스코가 이제 낮을수록 굉장히 예후가 좋고 6, 7, 8, 9, 10으로 가는데 8을 넘어서면 이제 고위험금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환자들은 이제 나중에 재발이나 전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염두에 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 전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때에 따라서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도 이제 전이가 되거나 재발을 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겠고 아니면 약간 고위험군에서는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예방적으로 ADT를 하기도 하고 그 RT를 하고 나서 ADT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케이스를 보시면 64세 이제 젊은 남성이 PSA가 10일여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그레이드 4 정도의 양상을 보였고 이런 경우는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립선암에서 이제 치료가 기대 여명이 좀 중요해요. 이제 5년 생존이 안 될 것 같은 분은 사실 지켜보거나 뭐 ADT를 할 수도 있겠고 이제 5년 이상 생존을 하실 것 같은 분들은 이런 고위험군에서는 하이리스크 그룹에서는 전립선암 절제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방사선 치료도 하긴 하는데 NCCN 가이드라인 보면 이제 1번으로 그 방사선 치료를 권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사실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본인이 이제 전립선암을 놔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공포감이 있거나 불안감이 있다면 이제 절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절제하고 사실 PSA 변화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ADT를 시행할 수 있겠고 RT 플러스 ADT를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RT를 해보고 PSA가 이제 감소하는 양상을 봐서 제가 원하는 수치만큼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 ADT를 병합하기도 하고요. 아니, 처음부터 예방적으로 ADT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T1M 제로 주변에 이제 림프노드가 있을 때 저는 사실 수술을 권유하진 않고요. 1번 치료가 이제 RT 플러스 ADT입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림프절이 전이가 되면 사실 RT도 큰 의미가 없겠지만 주변부 림프절이 있다면 그 림프절까지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1번 옵션이 RT 방사선 치료하고 ADT 남성 호르몬을 이제 박탈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환자를 보면 근치적 전립선, 그러니까 로봇으로 최근에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PSA가 이렇게 원만하게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그 상승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수치가 0.2인데 그래서 그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이제 PSA 수치가 검출이 안 되다가 검출이 되기 시작할 때 이제 걱정스러운데 사실 전립선암 수술이라는 것은 다른 암과 다르게 이게 암을 통으로 다 그냥 범위를 넓게 절제를 하면 좋겠지만 요실금이나 이제 발기능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신경 보존을 하고 주변 조직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암하고 가깝게 사실은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전립선 암이 남은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전립선 조직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제 0.2로 두는데 PSA가 0.2 그러니까 PSA가 사실은 이제 제로가 됐다가 다시 오르더라도 0.2까지만 안 오르면 사실 지켜보게 되겠고요.
근데 0.2 해석도 사람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그 수술 받은 환자가 맥시멈으로 이제 최대한 신경 보존을 했다면 아무래도 전립선 조직이 더 남았을 거고 그 전립선 조직이 꼭 암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이제 PET-CT나 MRI 찍어보면서 꼭 0.1을 넘어서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점은 0.2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2가 됐을 때 이제 저희가 PET-CT나 MRI 찍어보고 만약에 그때 이제 전이가 발견된다면 사실은 이제 다른 치료가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전이가 없으면 대부분 전립선암은 그 주변에서 이제 재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방광 인접 부위나 요도 인접 부위, 신경 인접 부위에서 재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거기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제 남아 있는 전립선암 조직이 제거되기를 이제 기다리고요. 그래도 이제 PSA가 11개월 후에 이분은 RT를 하고 나서도 올랐기 때문에 이때는 ADT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이제 박탈요법은 사실은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LH 디페렐린처럼 LH, RH 아고니스트 제제가 있겠죠. 하지만 페링사에서 나오는 LH, RH 안타고니스트도 있고요. 그래서 어, 다양합니다. 근데 안타고니스트는 사실 매달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조금 추천 요즘엔 많이 쓰이진 않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사용하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널리 쓰는 게 LH, RH 아고니스트 제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성 호르몬 이제 박탈요법이 최근에 이제 너무 호르몬제들이 좋아서 그렇게 주사 치료로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남성 그 정수 그러니까 고환을 양쪽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남성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치료법도 있었다라는 걸 아시고 최근에도 뭐 이제 경제적 이유로 주사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 저는 오키եկ토미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기능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재발의 염려는 있어요. 그 재발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저희가 생각해 볼 게 그 PSA 생학적 재발이 일어났을 때 한번 뭐 호르몬제를 썼는데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영상 검사를 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고 전이 여부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키모세라피나 이제 다른 2차 항호르몬제 또는 뭐 파프 이니비터 뭐 다른 치료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역시 ADT는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레스를 보이면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 살펴봤더니 이런 ADT 자체가 환자들의 생존력을 높여주고 PSA가 이렇게 프로그레션 되는 것을 의미적으로 막았다는 연구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이가 된 환자들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공의 때만 해도 그런 2차 남성 호르몬 차단제나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뼈 전이가 됐건 안 됐건 처음부터 일단 ADT부터 해보는 게 원칙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2차 호르몬제가 많이 나오면서 어, 이제요법이나 거기다 추가해서 처음부터 독세탁세를 써서 삼제요법 이런 것이 이제 쓰이곤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뼈 전이가 돼도 ADT 단독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걸로도 충분한 효과가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고 메타스틱 프로스캔서 환자에서도 ADT는 꼭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올리고 메타가 있거나 할 때 사실 ADT 플러스 2차 호르몬제를 써야 되는데 2차 호르몬제는 이제 요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것까지 이제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뭐 PET-CT나 MRI 통해서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전이가 있을 때 사실은 ADT 플러스 2차 호르몬제를 써야 되는데 그 기준이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뼈 전이가 보였다 하면 바로 아파툴라마이드를 쓸 수도 있고 그리스코가 8 이상이고 뼈 전이 부위가 이제 세 군데 이상 그렇다면 이제 아비테론 같은 제제들도 보험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사실 이런 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좀 드물긴 한데 간간히 건강검진을 안 받은 환자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갑자기 71세 환자인데 배뇨장애 때문에 가까운 비뇨기과 의원을 가서 PSL 했더니 갑자기 145를 발견하고 이제 다른 영상 검사를 했더니 뼈 전이가 의심된다. 그리고 조직 검사상 암으로 발견됐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젊어서 좀 안타까운 케이스긴 한데 이제 수술이나 RT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뼈 전이가 되면 그렇다면 이제 생각할 게 ADT 플러스 얼타 2차 호르몬제인데 그 치료에서도 역시 근간은 ADT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RT를 해도 ADT가 항상 따라다니고 독세탁세를 해도 ADT가 항상 따라가는 양상임을 알 수 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메타가 있었을 때 ADT가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라테론, 아팔루타마이드, 엔잘루타마이드, 다로루타마이드 모두 요즘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약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2차 호르몬제는 항상 ADT가 병합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PSA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보험 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전반적인 전립선 그 암의 이제 항호르몬제 치료를 말씀드렸습니다.